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들 놀러 가신 듯하네요. 사전 투표도 하고 뭐 일어나고 자리를 좀 비우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살펴봅시다. 이호선님 반갑습니다. 김정길님, 김진영님 반갑습니다. 이러다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너 또 매력적이네요. 오늘 그런 물건이 하나 눈에 띄었어요. 눈에 번뜩 띄었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야 매력적이네요 라는 말이, 하지만 작년 초입 같은 경우에는 야 매력적이다. 고점 대비 하락률이나 여러 측면에서 봤을 때 괜찮다. 근데 그게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느낌이었죠. 하지만 매력적이네요라고 말이 나와도 시간은 충분하지 않을까, 여러 정황상. 네, 그렇게 생각하고 살펴봅니다. 이러다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예. 언론에서는 늘 이렇게 공포를 부추깁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서울 집값 상승하자 사려는 사람 늘었다. 매물이 말해주는데요. 뭐 거래량은 일부 늘긴 했지만 올해는 삼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3월달이 거래량 고점. 3월달이 거래량 뭐 고유가 고물가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거래량 측면에서 이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려면 일단 거래량이 거의 핵심적이라고 보니까요. 자, 지금 여기 총선을 앞둔 시점 여기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쯤 시점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거래량은 증가하면서 가격은 하락하는 현상. 가격은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맞아요. 맞고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는 현상이 맞고, 거래량은 지난 침체기 때 거래량이 계속 감소를, 이쪽 방향으로 가면서 감소를 해줬어야 되는데 거래량이 늘어나 버렸죠. 특례 때문에 좀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래량 증가가 찐인지 아닌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찐으로 확인되고 나서 거시적인 경제 상황이 본격적으로 나아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사기에도 시간은 충분하다. 그래서 제목에서도 매력적이래요 라는 말이 나와도 시간은 충분하다. 제목은 이렇게 붙여봤고요. 아직까지 요 부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이들, 투자하기에는 지금 갭이 있기 때문에 투자는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대구의 출생아 수 급격하게 줄어드는 시기, 2016년 17년부터 대구 집값이 여기 상승할 때 좀 어느 정도 괜찮다가 본격적으로 2017년 초반에 상승하는 그 무렵부터 수도권 집값 2014년 15년 상승하는 그 무렵부터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문득 이 시조가 생각이 났어요. 10년을 경영하여 초를 상간 지어내니 나 한간 달 한간에 청풍 한간 맞져 두고 강사는 드릴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출산율가 견주어서 이게 생각났어요. 10년을 경영하여 국평 아파트 구해보니 나 한간 1금융 한간에 2금융 한간 맞져 두고 이세는 드릴 데 없으니 계획만 하노라. 그래서 초등학생 수가 그전에는 감소하는 걸 별로 체감 못했어요. 하지만 이 시기에도 이미 그 이전에 줄어들었던 여파로 문구점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 버렸죠. 초등학교 앞에 문구점도 잘 없어요. 뭐 살려 그러면은 뭐 다이소 가서 사야 되고 뭐 이런 식이죠. 제2의 충격적인 하락기가 연간 학생 수가, 초등학생 수가 뭐 올해는 전년 대비 5,000명 정도 줄어들고 내년에는 6,000명, 그 다음에는 7,000명, 뭐 8,000명 이런 식으로 초등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시기를 우리는 한 10년 정도는 이미 예견된 미래. 그래서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닥 많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단지 뭐 1,000세대, 2,000세대 지어지고 나면 뭐 초등학교가 한 2,000세대 지어지면 한 개 정도 들어왔나요? 뭐 그 정도의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그 정도 입주를 해도 학교도 안 지어도 될 정도죠. 아무튼 인구 감소의 여파는 이제 두고
느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올해가 시작점이 된다는 부분도 이 부분도 좀 제가 저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자료니까 좀 강조를 다시 한번 했고요. 주택 구입 준비하시라. 그것이 당장 1개월 3개월 앞두고 준비하시라 이런 의미는 절대로 아니다. 그것이 1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이 시기, 지난 10년간의 상승 시기, 10년간의 상승 시기를 지나서 자,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하락 3년 너무 길었다. 다시 상승해야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분명히 매력적인 시기는 여러분에게 주고 지나갈 것이다. 매력적인 시기를 주지 않는다는 말은 거래량이 늘어날 수 없다는 말이고 재차 상승을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지란지견님, 자유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공부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것이 1년이 되었건 3년이 되었건 괜찮은 것 같습니다. 1개월, 3개월, 개월, 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좀 갑자기 태도 바뀌었네요. 이런 말 들으면 조금 순간적으로 울컥합니다. 자, 2년 반째 늘 같은 스탠스로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본식 L자형 갈 수 있다. 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4%, 2% 아래로 떨어진 해로 몇 년째, 올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위태. PF 터지면 시티은행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0.4%까지 이야기합니다. 이게 일본식으로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늘 태세 전환에 발빠르게 준비하고 태세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다. 이 부분까지가 제 변함없는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환율 1350원, 어제는 간밤에는 1350원까지도 놓고 했었어요. 일주일 동안 내용들을 조금 앞부분을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유가 80, 이거 같이 한번 몇 가지만 바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나스닥은 간밤에 좀 올랐고 그 전날 좀 조정을 받았고요. 원달러 환율 1년치, 최근 1년치 한번 살펴보시면은 1년 전 같은 달 대비 그때는 1306원에서 1350원, 한 50원 정도 올랐네요. 한 4% 정도 환율은 올랐고요. 요즘 원자재가 문제죠. 금값이다. 뭐 브렌트유 그리고 두바이유 이런 것은 90%를 넘어섰고요. 유가도 보면 1년 전 대비 높다. 그래서 하는 총재님 말씀도 제가 종종 끌고 오고요. 요즘에 조금 좀 핫한 것은 미국 채권 금리죠.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좀 많이 빠졌을 때도 있습니다. 3.8% 수준까지 뚝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1년을 놓고 보면 미국 채권 금리가 높았을 때는 5%를 놓고 했습니다. 5%를 놓고 하고 하향세에 있다가 3.8%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금 4.4% 수준까지 매우 근래들어서 이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장대 양봉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금리나 이런 것들 다 영향이 있죠. 네, 그런 부분들 거시적인 측면도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네, 채권금리 가파르게 치솟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방송에서 한 2번 정도 언급해드렸는데요. 특례 때 한번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론 풀리고 나서 2달이 지났을 때 사람들은 대출 신청을 25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이런 현상이 있었죠. 올해 신생아 특례 언론에서 많이 바람 잡았어요. 근데 뉴스도 잘 안 나옵니다. 찾기 굉장히 힘들어요. 끊임없이 추적하죠. 똑같이 2달이 지났는데요. 이 표는 그 이전 표구나. 3월 31일 표가 있었는데 5조? 네, 5조 정도 신청했습니다. 5분의 1토막, 신청이 5분의 1토막이더라. 그래서 언론은 아주 추잡한 짓거리를 합니다. 어떻게 추잡한 짓거리를 하냐면요. 이 대환과 구입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구입 자금 대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 전세 아니면 구입으로 하는 거죠. 대환도 구입으로 같이 뭉뚱그려서 사람들이 특례 보금자리로 신생아 특례 받아서 집을 많이 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와, 좀 심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다 안 되니까 신생아 특례 하도 안 받아가니까 처음에는 대환 2번 됐는 거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해줄게. 여기서 또 선을 한 번 더 넘습니다. 어떻게 선을 넘냐면 소득까지, 소득 구간까지 늘려주면서까지 이 신생아 특례 대출 32조 다 소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속도라면 힘들죠. 이거 많이 써봐야 16조.
제가 이거 처음에 대출이 나왔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16조마저도 지금은 위태한 상황이죠. 또 언론은 추잡한 짓거리를 합니다. 프리미엄 거래된 세대가 있는 대구 입주 아파트입니다. 이 중에서 10개 중에 8개, 9개 무피 혹은 마피, 한두 개, 10개 중에 한두 개 풀피가 있었다면 이것들의 목록을 만들어서 프리미엄이 잘 거래되고 프리미엄 붙어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봐요. 이게 진짜 선 시계 넘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꾸어서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거래된 세대가 있는 대구 입주 예정 아파트 단지 목록을 만들면 싸그리 다 묶어야 될 거예요. 싸그리 다 묶어야 됩니다. 이게 언론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보고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부분, 제가 요 일주일간의 내용을 다시 묶어서 가지고 오는 이유는 그동안 저 혼자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또 어떠한지 채팅창을 통해서 이렇게 의견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그래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가져가 봤습니다. 신생아 특례 2달간 이렇죠. 4조 5천억을 넘었다. 2달간 4조 5천억이네. 4조 5천억. 아까 특례 보금자리로는 이 같은 기간에 25조를 신청했거든요. 지금 4조 5천억, 5분의 1 토막입니다. 주택 구입과 관련된 부분은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는 10조, 2달 동안 10조, 신규 주택 구입에 10조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2달 동안 1조입니다. 1조. 10분의 1 토막입니다. 10분의 1 토막. 대출해서 안 삽니다. 뭐 급해서 뭐 살려고 한다, 거래량이 늘어난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주택 구입의 이 중이죠. 이게 포인트죠. 언론에서 하는 뻘짓거리 중에서 하나가 구입 자금 대출 중 64%는 대안대출. 이겁니다. 이제 같이 또 묶어버리죠. 묶어버리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표 수정된 거 있네요. 계속 추적합니다. 계속 추적이요. 4조 5천억. 이렇게 해서 뭐 채권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라리 R&D를 지원했었더라면 그리고 유가, 이런 제가 계속 이창용 총재 11월 달에 한 발언인데요. 이것을 계속 다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예측 바꿔야 된다. 물가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된다. 금리 내리기 힘들어진다. 올해 금리 한 번도 안 내리고 지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유가 90달러, 이창용 총재가 우려한 상태가 재현되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실거래 지수 대구 마이너스 0.06, 지난주와 같은 하락률. 네, 전세는 낙폭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많이 빠져 있어요. 대구의 평균 매매 가격 3.2억 정도. 네, 평균 전세 가격은 지금 2.2억 정도 수준. 한 70%, 평균 전체 평균을 내보면 70% 정도의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투자로 들어가기 좋으려면 평균 전세가율 80에서 85%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와야지 갭 투자도 들어가고 뭐 이런저런 분위기가 되겠죠. 요 정도까지. 한 주간의 뉴스 한번 요약해 봤고요.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루리님, 작년에 두 채 팔았는데 그거보다 더 떨어졌네요. 작년에 파셨다면 작년 1월달 이때 판 게 아니고 한 3월달 넘어서 두 채를 정리했다면 아마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그때 가격보다 더 떨어져 있을 거예요. 초등학령 인구 2차 대폭 감속기. 30년 여파갑니다. 지금 이게 30년일지 더 길어질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저렇게 줄어든 세대 수가 낳는 인구 수가 낳는 또 그 다음 세대 인구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지금 한 20년 전에,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출산할 때는 출산했는 가구들은 그래도 2자녀가 좀 있었어요. 근데 최근 한 5년 정도에 결혼한 부부들이나 이렇게 출산율이나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거의 한 명입니다. 2명 잘 없어요. 이걸 보고 듣고 하는 또 그 다음 이 세대들이 또 나이가 들었을 때 갑자기 2명을 낳을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네, 웨인루님 시지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신축은 아직 비싼 것 같습니다. 전세 만기 1년 연장, 2년 연장. 뭐 1년이나 2년이나 뭐 큰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뭐 집값이 폭등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2년 내로도 나타나기 힘들 것 같아요. 음, 집 매수해봐야 30년 후에 재건축 못해요. 지금 있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비율이 한 22% 정도 되죠. 음, 30년 후에 재건축 못해요. 지금 것도 뭐 재건축 못할 것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냥 그대로 같이 사람과 같이 늙어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5% 가면 채권, TMF, TMF, TLF 뭐, 역 특례 물 들어올 때 저는 그래서 그때가 뭐 매도할 수 있는 뭐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자주 드렸었는데 아무튼 뭐 들고 있었을 때 그 심적 고통이나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또 정리하고 또 기다리면 또 기회를 기다리면 또 데리고 갑니다. 그 안 데리고 가면 이게 상승할 수가 없다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과거의 돈 맛은 잊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어, 연말까지도 크게 뭐 집값이 많이 뭐 상승할 만한 이벤트는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제임스님. 일단 아까 3월에 거래량이 고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다시 거래량이 줄어든다면 시중에 나와 있는 호가보다 더 낮은 상태의 거래만 띄엄띄엄 이뤄졌던 22년 끝자락의 느낌으로 점점 시간이 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채 과일 낭이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라이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네, CJ님 반갑습니다.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영상 광고 잠깐, 예, 영상 하단 부분에 여기 설명 부분에 보면 여기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링크, 쿠팡이나 알리, 알리가 대대적으로 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손해를 보면서 지금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뭐 소비자들 입장에서야 이럴 때 또 한번 살짝 누려보는 거죠. 그리고 댓글에도 이렇게 링크가 있으니까 쇼핑하실 일 있으시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 물량 4만 470개, 4만 개 이상은 이제 당연한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전세 물량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 좀 줄어들어야지 뭐 가격 상승이나 이런 것에서 조금 더 긍정적일 수 있는데 시장 안정화명을 5,000개라고 써놨습니다. 대구에 전세 매물 5,000개만 있어도 전세입자가 집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지도 않고 좀 시장의 균형 상태. 지금은 그 2배. 비어있는 전세를 구하러 가면 비어있는 집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 월세 물량도 증가. 8,000개 넘어서 있습니다. 연초 대비 10% 정도 지금 증가했습니다. 이 대구가 좀 선도적인 느낌이에요. 대전이 작년에 좀 분위기 좋을 때 있었어요. 한 5, 6개월 정도 분위기가 조금 좋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세 물량이 가파르게 줄어들고 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가격은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대전도 지금은 주간 브리핑 통해서 아마 확인하시겠지만 대전도 임대 매물이 다시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 물량 18,000개. 미분양은 10,000개를 약간 하회한 상태. 2월 기준으로 조금씩 팔려 나가는데 나중에 갑자기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과거의 자료들 또 요거 말고 그 이전의 자료들도 한 번씩 가지고 와 볼게요. 분양 예정 상생자 말고 또 2개 더 있죠. 예, 땅은 다 문대해 놓고 철거는 다 마무리해 놓고 진척이 없는 곳 대구에 지금 3군데. 기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보면 집 거래량이 좀 늘어난다, 집값이 좀 오르는 것 같다, 이렇게 군부를 살살 떼면서 부산도 그러하고 뭐 다른 지역들도 몇 개를 보면은 갑자기 분양을 좀 서두르는 그런 기색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분양해도 별 재미없을 것이다.
대구 올해 여기 부동산 114를 통해서 제가 올해 분양 물망에 오른 것들 조사해 보면 16,000개 정도 됩니다. 이 중에 과연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사실 미지수이긴 합니다. 분양권 매도 물량 4,400개에서 4,200개 수준 좀 많이 줄었어요. 2주간 줄었어요. 그 줄어들었는 실체를 살펴보면 입주 때문에 줄었지 거래가 많이 돼서 줄었는 건 아니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매물은 50개 증가, 입주로 인해서 마이너스 108개, 그래서 전주 대비 마이너스 57이 되는 거죠. 용산동도 입주를 했는 거 보니까 용산동 입주한 곳이 입주하면서 분양권 개수가 사라져 버렸죠. 요게 그건가 봐요. 이제 여기도 자이인가요? 자이? 용자라고 불리는 그곳 같습니다. 신암동도 신암동, 신천동 이쪽도 원체 많은 분양권 매물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제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은 여기죠. 지금은 고성동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지어냈던 거 여기 죽전 내거리 쪽 엄청나게 많이 지어냈었습니다. 죽전 내거리. 그리고 태평로 쪽도 여기 엄청나게 많죠. 예,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동네 북구 중구 왔다 갔다 하는 이 동네도 엄청 많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중동도 다 사라져버리고 그랬고 이제 서구 지역도 많았고 대구 거기는 외곽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원도심에서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서 동심원을 그리자면 대구가 이만히 넓다면 거의 이 안에서 지금 여기 달서구, 남구, 북구, 서구, 중구 그래서 분양이 많아지고 막 이러던 시기에는 사람들이 분양 개수에 거기는 외곽이잖아 이러면서 막 빼고 세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큰 대구의 범위를 봤을 때 이 안쪽입니다. 엄청나게 많다. 매수 심리는 10. 지금 요게 좀 많이 많죠. 예, 후분양 되는 아파트 24년도에 입주 물량 아실에는 2만 1000개.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구에 총 입주한 아파트는 2만 4000개. 결코 적지 않죠. 1년에 대구 결혼하는 가구 8,000 가구입니다. 8,000 가구. 10년 전쯤에는 결혼하는 가구가 12,000쌍 정도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인구 대비해서 아파트 한 12,000개 필요하겠네. 지금 한 8,000개만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제가 요 부분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량 많다. 25년 폭등할 것 같나요? 이때도 결혼하는 세대수와 아파트 입주하는 세대수를 세어보면 25년도 입주 물량 많아요. 그럼 26년에 입주 물량이 적냐? 26년도 입주 물량 8,000개 수준이면 결혼하는 가구 수 대비 충분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5년 되면은 입주 물량 요게 적으니까 집값이 폭등할 것이다. 26년 되면 대대대 폭등할 것이다. 그런 걱정 너도 매물만 4만 개가 넘어갑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만 4만 개가 넘어간다는 사실. 여기서 조금 핫한 부분이 버머 아이파크. 요즘에 여기 모아를 한번 구경 가볼까 한번 생각 중인데 버머 아이파크 418세대 이 중에서 일반 분양 세대가 한 150세대 되나요? 120세대인가요? 그거까지는 파악해보지는 않았는데요. 10억? 제가 댓글에 한번 남겨놓으니까 한 10억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자산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대구에서 상위 한 3% 안에 들면은 3% 혹은 5% 안에 들면은 생각해보지. 그 외에는 굳이 여기 아니더라도 범사 만삼 제가 특집 다뤄드릴 때 범어 네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범어 아이파크뿐만 아니고 몇 군데 띄엄띄엄 있습니다. 이번에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전매로 팔 생각이신가요? W가 11억 11.5억 정도 평균적인 가격 11.5억 정도 된 많으면 12억 그 정도 느낌이고요. 아이파크가 10억? 요 두 가지만 이렇게 견져 놓고 봐도 W가 싸 보이나요? 아이파크가 비싸 보이나요? 둘 다 비싸 보이나요? 댓글도 잠깐만 볼까요? 작년부터 매집을 시작하셨다. 생각보다 싼 아파트들 많습니다. 예.
부동산 매입 시기 좋을 때가 향후 10년 내에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매집하고 있지 않습니다. 음, 마음에 드는 데가 없으시다고요? 10년 차, 15년 차 쪽이면은 어, 자녀가 둘인 상태에서 괜찮은 곳들도 저는 괜찮은 거 많이 보이는 것 같던데. 네. 거래량 66건. 3고. 3월이 거래량 고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3고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봤고요. 그전에는 1월달이 고점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표를 안 가져왔네요. 이렇게 줄어들 걸로 봤는데 어쨌든 3월 거래량 많아지는 거 맞다. 또 4월달, 5월달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비슷한 시기를 견주어봤을 때 뭐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느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거래량이 한 70% 정도 신고되었다고 가정해보면 이번 달 거래량은 2,300건까지. 제 시청자분 중에서 이거 2,300건을 예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2,300. 그리고 그 5월달, 6월달 가면 거래량이 3,000건, 4,000건. 그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빌리브 헤리티지 요거. 네, 직거래로 계속 요거 미분양, 중공은 미분양 되어 있던 물량 25% 정도 할인되고 있나요? 가격 뭐 15억, 16억 정도 하는 물건 이렇게 거래되고 있고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60평이 9억 6천. 60평이 9억 6천. 그 옆에 있는 빌리브 스카이 33평이 7억 4천. 이 근처에는 뭐 별다른 다른 이벤트가 있지 않은데 가격이 조금 높게 거래된 느낌이 있고요. 나머지는 대구에서 6억 넘어가면 웬만한 동네의 대형 평형들 다 건드려 범직하죠.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고점 대비 42% 하락. 그렇다고 이곳의 주상복합이 엄청 매력적이냐? 너무 흔해졌어요.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요 정도만 있을 때만 해도 우뚝 서서 위풍당당해 보였는데 이건 뭐 그런 느낌까지는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캐스 골드파크 48평 7억 2천.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저층 6억 7천. 중고층 넘어가면 이 정도 가격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인근에 뭐 또 보류지 물건 나오고 그러죠. 동대구 역시 센트럴 시티자이 6억 4천. 수성 효성 해링턴 플레이스 5억 7천. 가격이 조금씩 빠지고 있죠. 이런 것도 보면 약간씩 빠지고 있는 느낌 들고요. 동대구 비스타 동원 5억 7천. 이렇게 대단해요. 다 요 신축들만 거래가 좀 되는 현상. 구축들 투자하기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45평. 요건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진천 AK 그랑폴리스 38평 5억 500. 원래 조금 비싸게 거래된 느낌 약간 있고요. 월베이치 하이파크 이것도 타입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고점 대비 32%. 이게 많이 빠졌을 때 이게 2차가 한 4.2억까지 빠졌었거든요. 4.2억까지 빠졌어요. 20% 정도 반등. 많이 빠졌고 많이 반등한 곳. 많이 빠졌고 많이 반등한 곳. 이게 근래 5억 7천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되었었으니까 다시 조금 조정받는 거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저가의 아파트들은 많이 빠진 거 맞다 이런 느낌. 어디에 쓸까요? 이안동 대구 제임스님 이쪽 동네 보고 계시죠? 여기서 조금만 더 해주면 아마 더 매력을 느끼실 건데 이것도 가격이 한 4억 7천 8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빠지죠. 그래서 저는 그때 얼마 전에 지인이 물어봤을 때 언제 살까 물어봤을 때 지금 제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부분은 이거다. 여기 한번 그렸다가 갈게요. 무시무시한 상승 그리고 무시무시한 하락 그리고 반등. 이 반등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중반부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한 10월 달에 특례가 끊기면서 고가의 아파트들은 조금 강보합 그리고 저가의 아파트들은 약보합 뭐 이런 느낌으로 갔었죠. 그래서 이 갭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서 갈아타기 이런 것은 쉽지 않은 시장이 되어버렸다. 그럼 갈아타기도 되고 원활해지려면 분명히 조정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 강보합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과연 언제 조정을 받을 것인가? 약보합 더 이상 떨어질 것이 없으면 멈출 것이고 조정을 받을 것이고 그럼 이 이격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아마 갈아타는 수요도 생겨날 것이고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 강보합권의 아파트들이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과연 다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한 저 정도 뭐 대구에서 지금 현재 매매 가격 4억, 5억, 뭐 6억, 6억까지 가지 않고 한 4억 중반에서 한 5억대 정도 하는 이 정도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들이 다 버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더라. 아니더라. 직거래권 제외하고 2차 아파트 29평 4억 3천, 이 편한 세상 대신 소형 평형이 4억 2천. 이 정도면요 대구에서 거의 세종시를 능가하는 가격. 소형 평형 너무 세더라, 너무 세더라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네, 30% 이상 빠지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요. 영경 2022년도에 국평이 매도 호가가 6억씩 이렇게 나왔습니다. 6억씩. 내놓는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니더라. 진천의 K그랑플리스 25%. 얘는 조금 올라가는 약간 강보합의 모양새고요. 센트럴파크 대연 얘도 조금 강보합의 모양새. 하지만 웬만한 단지 30% 이상 안 빠지고 살아남은 곳이 잘 없더라. 나중에 오늘 좀 저 밑에 가격을 오늘 한 게 조금 심층적으로 한 게 좀 따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매력적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물건이 나타났어요. 소유 힐스테이트 10년차 아파트예요. 10년차. 이거 시내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33평이 3억 4천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원도심입니다. 원도심. 신천자의 소형 평형이고요. 30%, 35%. 지금의 분위기가 23년 1월, 22년 10월, 11월, 11월, 12월 그 최악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그때보다 상황이 지금 조금 나은 것은 그때는 뭐 분양권이 있었으면 처분 조건이 무시무시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다 없애버렸죠.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도 처분 조건. 그 다음에 줍줍을 해서 분양을 받았을 때도 처분 조건. 열쇠를 안 줬어요. 새로운 아파트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팔면서 더 급나가는 거래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 없이도 충분히 큰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다. 몇 개는 건너뛰고 볼리 롯데캐슬 2차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84제곱미터 2억 9,500, 고점 대비 49% 하락. 이런 하락률, 이건 그때도 없었습니다. 작년 최악의 상황에도 이건 없었습니다. 84제곱미터 2억 7천. 4층, 1, 2, 3층 아니거든요. 4층도 조금 가격이 약간 깎이긴 하지만 2억 7,800. 또 거래가 더 있었는데요. 거래가 한 건 더 있었는데. 볼리롯데캐슬. 나머지 또 쭉 빠지는 모습 몇 건 보이고, 그 다음에 가격 저 아래쪽은 이런 것들 나오죠. 45%. 1, 2, 3층, 1, 2, 3층 아니에요. 1, 2, 3층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또, 준비하시라. 매수를 준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때, 볼리 롯데캐슬의 흐름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사이트는 부동산 지인 들어가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33평형 기준 가격이 최근 실거래 가격이 뭐 3억 1,500, 3억 4천 이렇게까지 있었거든요. 24년 3월 달까지 3억 4천. 이게 남향도 있고 동향도 있고 막 섞여 있던데요. 보니까 그러면 이 가격 수준에서 지금 왼쪽에 금방 보셨던 실거래 가격 2억 9,500, 2억 7,800. 그걸 딱 보자마자 저는 매력적이다. 매력적이네요. 2억 7,800. 3억 3천까지 거래되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만약 2억 7천 수준이라면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냐 가격이 요때네요. 2017년도 가격 혹은 2016년도 가격 2억 7천 수준이라면 아니 2014년도 가격 미쳤습니다. 이 정도면 매력적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약간 오류가 있었습니다. 타입이 평형이 2억 7천
2억 7,800 4층. 타입이 요게 잘못 신고된 것 같아요. 요게 보니까 84제곱미터가 아니고 76제곱미터 30평 29평 혹은 30평이라고 불리는 것의 가격이 2억 7,800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야,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형사정책연구에서는 과거 이야기했어요. 2015년의 가격이라도 유지하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은 2014년의 가격이었거든요.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이 가격이면?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냐 아니냐 약간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교차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됩니다. 간혹 신고가 잘못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볼리 롯데캐슬을 찾아가 봤습니다. 볼리 롯데캐슬 어디에 있는 아파트냐 한번 찾아가 보니까 여기에 있네요. 네. 죽전 내거리에서도 좀 멀고 서부 정류장이 오히려 더 가까운 생활권으로 보이는데요. 볼리 롯데캐슬 2차 요거 30평형 동향의 30평형 아파트 가격을 매매 가격을 한번 따라가 보면요. 매매 가격이 3월달에 2억 7천이네요. 30평이 2억 7천.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언제적 가격인가? 1층은 2억 5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층은 좀 너무했고 한 2억 7천, 2억 7천 정도 가격으로 그 흐름을 쭉 추적해서 나가보면요. 과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한창 비쌀 때 뭐 4억 3천까지도 갔었고요. 4억 3천까지 갔던 것이 2억 5천, 2억 7천, 4억 3천, 2억 7천, 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주택구입부담 지수를 제가 견줘서 설명을 드렸을 때 4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한 2억 6천 정도 되면 매력적이다. 46, 40% 정도 떨어져. 그때 되면 매력적이다. 그럼 이렇게 매력적인 것들이 나오거든요. 모든 아파트가 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 가격 수준이 그러면 언제로 2억 7천, 심하면 2억 5천까지니까요. 언제 수준의 가격 아파트냐 하면은 2017년도에 1층이 2억 7천. 지금 요걸 보고 계십니다. 2001층. 2017년 7월에 2억 7천. 지금 2억 5천이거든요. 1층이. 그렇게 좋았으면 한 2016년도 2015년도엔 더 비쌌네요. 2015년 가격보다 더 싼 가격. 그 25년도의 가격. 네, 13년, 14년 이때 폭등하는 시기를 좀 거치긴 했는데요. 정말 2015년 가격까지도 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자료를 좀 교차로 검증해 보시고 과거에 제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같이 가지고 오면서 요 정도 구간이면 매력적이지 않을까. 그 소득이나 이런 것들과 같이 견주어 봤을 때 소득 대비 주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뭐 임대를 살 때보다 오히려 더 매력적인 구간, 그렇게 역전되는 구간이 생길 수도 있다. 요게 장나라님, 장나라님 여기 약간 요 타입 신고가 약간 이게 좀 아까 2억 5천까지만 거래되고 그랬던 거 요거 좀 신고가 잘못됐죠, 요거. 30평형 가격이 요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어디를 보냐 하면은 아니네요. 맞네요. 33평 가격이네요. 이게 약간 오락가락 부동산 지인하고 사이트가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이게 맞나 봅니다. 지금 요 화면 같이 보고 계신데요. 2억 7,800에 아실에 나와 있습니다. 아실 담당자하고도 제가 연락을 해서 알아봤는데 이거 99% 정확하다 라고 이야기를 줬거든요. 볼리 롯데캐슬 4층 2억 7,800 4층 2억 7,800 맞네요. 2억 7,800 거래 맞네요. 그럼 요거 이력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4층에 2억 7,800이 언제 거래가 있었냐? 이거 비쌀 때요. 얼마까지 왔나? 5억 7,500까지 갔었습니다. 5억 7,500까지 갔었는데 2억 7,800? 50% 이상 하락한 거 맞아요. 이게 뭐 30년이 넘었나요? 저 외곽인가요?
근데 이 동네는 조금 띄어진 부분, 인근에 주상복합이 많이 지어지고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좀 부풀려진 것은 있어요. 그래도 이거 가격이 언제적 가격이냐? 2억 7,800이 도대체 언제적 가격입니까? 이 히스토리를 더 추적해 봅시다. 2016년도 아니고 2015년도 가격, 2015년도 가격, 2014년도 가격. 그래서 이 상승률 하락률 무조건 고점 대비로 무조건 견주어서 보면은 인간 개발 행위로 인해서 집값이 뛰어져 가지고 상승률이 좀 부풀려지는 것도 볼 수는 있지만 이 과거의 이력까지 본다면 2018년도 가격입니다. 2013년도 가격입니다. 2013년도 가격. 와, 폼 미쳤다. 이런 걸 제가 매력적이라고 안 하면 제가 등신이죠. 예. 매력적인 건 매력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부풀려져 있는 거, 이런 거는 또 걸러낼 건 걸러내죠. 2013년도 가격. 야, 이 2013년 9월에 여기 보이시나요? 2억 6천에 4층이 2억 6천에 거래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다시 보면 2억 7,800 2013년도 가격입니다. 2013년도 가격. 저 부동산 업 하는 사람 아니고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부동산 업이라고 하면 업이라고 할 수 있나요? 목소리는 50대 중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목소리는 그래도 뭐 20대 같다는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아침부터 이게 목이 잠긴 상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기기는 하는데 50대 중반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도널드 캐런님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저는 근데 40대 중반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말씀을 제 방송하면서 한 100번도 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제 연령대에서 같이 분명히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들이나 이런 곳에서 준비하시라. 오늘 영상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당장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물건들이 점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준비는 해놔야 된다. 야, 2013년도 가격을 봤는데 지금 2024년이에요. 10년 전 가격입니다. 10년 전 가격. 와, 폼 미쳤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있는데 왜 이거까지? 은근히 찾아보면요. 10년, 한 15년, 제가 한 25년 넘어가고 이런 것은 그때 주택 그 구입 부담 지수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릴 때 연식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외곽이거나 1, 2, 3층 이 저층으로 묶이거나 이렇게 돼서 40% 하락률 이런 것도 일단 좀 거르고 그거 아닌 것 중에서 40% 하락 정도면은 10% 하락, 한 4년 살아서 10% 하락한다고 치면은 월세 살아도 그 돈 날아가요. 이것저것 해도 그 돈 충분히 날아갈 수 있는 돈이거든요. 야, 이런 것들이 점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볼리롯데에서 지하철까지 걸어가 봐야겠어요. 그 말라 걸어갑니까? 그 네이버 이 지도에서 줄 거 가지고 하면 다 나옵니다. 거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올 거예요. 굳이 또 뭐 부동산 제의들 많지로 또 해갖고 뭐 임장 가봐야 되니 뭐니 이런 거 가봐도 알아요. 근데 유동인구가 한창 많을 시간에는 그 현장에 가보면은 분위기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한번 내려가 보고 사람이 안 돌아다니거든요. 안 돌아다녀요. 이 자영업이 전체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모습에 또 일면에는
이 현대식 아파트, 어, 대구식으로 집주 근접, 대구에만 통용되는 찌개다시만큼이나 말도 안 되는 집주 근접. 이거 쓰는 데가 대구밖에 더 있습니까? 직장과 주거지에 밀집 가까운 정도. 직주 근접 다 쓰지. 대구는 직주 근접 아니에요. 대구는 집주 근접이에요. 이 집에서 이 주차장까지 내려가는데 집과 주차장이 이게 근접하게 밀접하게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대구의 집주 근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주 근접 때문에 집과 주차장, 집주 근접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을 더 꺼리게 된다. 한번 나가면 들어올 데가 없다. 주차장이 없다. 진짜 머리 아픈 일입니다. 아직까지 저기 주상복합 숲을 이루는 몇몇 곳들 있죠. 와, 향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일단은 예를 들어서 죽전 내거리 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 음, 지금 보고 있네요. 죽전 내거리 쪽을 잠깐만 보시면은 여기 주상복합이 너무 많이 쏟아져서 여기서 차들이, 지금 여기 커서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은 이 일대 이 대혼란, 그리고 주차장 주차수 면수도 많지 않습니다. 근래에 지어진 주상복합 1.26대 뭐 그런 식이죠. 많지 않습니다. 이 인근에 밤에 일찍 들어가서 주차 못하면은 인근 도로에도 주차할 데도 없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문제들도 향후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생활을 상당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임장 가면 날씨가 너무 좋아서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어디 한번 돌아다녀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뭐 아이파크 저 웬만하면 조합은 아파트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요. 김현장님. 서울 소식도 한번 해줘야 되는데, 영상 앞자락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그래도 서울에 뭐 하도 대단하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뭐 서울의 거래량이나 평균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짚어드리니까요. 서울 지역만 따로 빼서 하면은 안 봅니다. 사람들이 안 봅니다. 커피주한님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바닥이라고 튀어오르지 않아요. 그냥 이제는 편안하게 주거 목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할 것 같다. 투자로 괜히 엄하게 들어갔다가 전세 거래량 이렇게 막 안 살아나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전세를 살아줘야 될 이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대출로 막 밀어주니까 그 세대들이 어느 정도 집을 사버리게 되면은 세입자 구하는 게 조금 난감해지는 이런 상황들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한걸음님 반갑습니다. 직주만 되면은 상황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곳들도 있는데, 직주도 직주지만 이 주차 면수가 어,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뭐 상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갈 일이 없죠. 아파트 전부 전신만신 주상복합인데 그 위에 살던 사람들이 잘 갈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 많이 하락하는 모습들. 아래쪽도 평당 1,000만 원. 대구 평당 B평당 84제곱미터 가격이 이렇죠. 그러면 매력이 철철 넘치는 거. 지금 이거 공급하려면, 집 지으려면은 뭐 시멘트 값이 오르고 이게 얼마인데, 이거 이 집 짓는 값도 안 되는데 사갖고 있어 보세요.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건당 거래대금 요거 자꾸 빠지다가 3억 정도 오고 중위 가격이 한 2.4억 정도 4억 했던 가격이 이 정도까지 오면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다. 우리 평균 가격을 통해서 중위 가격이나 이런 것들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죠. 평균 가격보다 한 20% 정도 싼 것이 중위 가격이더라. 그 정도로 해서 한창 때 4억까지 갔던 집이 2억 4천이다. 이렇게 견주어 봤을 때 요거 야 매력적이네. 고점 대비 50%? 고점 대비 50%? 2억 7천 또 근래에 뭐 한 3억 4천 이렇게 거래됐을 때 2억 7천과 3억 4천은 이 체감상의 사이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들은 이것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아까 특례보금자리론 이때 포함해서 특례자금자리론 뭐 43조를 포함해서 작년에 정책자금 60조 올해 정책자금 40조를 푼다고 했는데 32조 신생아 특례 32조 플러스 디딤돌인가요? 보금자리론가요? 10조 플러스 마이너스 5조라고 했거든요. 최악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 한 10조 정도 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나머지 또 다 한다고 했던 정책자금 최악의 경우에 5조 정도 풀린다고 생각하면 15조. 빚내서 집 안 산다고요?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안 내준다고 했고요. 스트레스 DSR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 지금 선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아요. 이게 지금 1차적으로 2월 달에 시행되고 뭐 또 6월 달 되면 강화되고 내년 되면 더 강화되죠. 그 가운데 어떤 이벤트가 중간에 끼냐. 이제 전세 가격을 뭐 뻥튀기 해서 신고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불가능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 전월세 신고제. 요거 중간에 지금 2번 유예한 상태인데 요거 이제 올해 시행할 확률이 아니겠습니까? 요것도 해주고 중간에 전세 DSR도 들어와 버리면 이게 뭐 거의 뭐 집값을 띄울 만한 것은 없는 것 같다. 취득세 이야기하는 거 뻥치지 마라 그래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을 때 대구가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을 때 거래량 얼마나 살아났나요? 거래량 700건대에서 900건대로 한 30% 정도 거래량 살아났었거든요. 이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된다는 말은 취득세가 해제된다는 말이야. 아니 그거 말고 나 주택 2개 가지고 있는데 1개 더 살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부담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개뻥은 들먹일 필요도 없다. 대구의 3주택 이상인 사람들 비율은 굉장히 낮다. 다주택자 비율도 많이 가지고 왔었죠. 다주택자 비율도 뭐 2주택 이상은 뭐 15%, 뭐 3주택 이상은 몇 퍼센트 이렇게 있는데요. 3주택 이상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취득세 때문에 못 산다. 취득세 풀어주면 산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비싼 아파트 안 사는 모습. 그마저도 이 중에서 국평의 비율은 그닥 안 되죠. 거의 다시 뭐 2대 8의 법칙을 가져온다면 한 2 정도가 국평, 8 정도는 대형 평형. 이 정도의 모습입니다. 국평 6억 넘어가는 거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요. 뭐 어디 W 가지고 와가지고 뭐 11억, 12억 이야기하고 버머 아이파크 가지고 와가지고 뭐 10억 이야기하는데 이거 대구에서 소득이나 이런 측면에서 탑 중에 탑을 달리는 사람들이나 신경 쓰는 거지. 우리 같은 이 범인들한테는 이건 볼 필요도 없다. 얘들이 시세를 주도해 나가면서 대구 전체의 분위기를 띄운다? 안 되죠. 아까 정책자금 이야기 말씀드렸는데요. 이 60조 정도 풀린다고요? 요 부분 아까 가져갔는데 이 정도 돈 들어가 가지고는 마중물 역할을 해가지고 집값을 띄우고 이거 불가능하다. 통계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주택시장 대한민국의 주택시장 규모가 8천조 토지시장 8천조 이 돈 들어와서 이거 들썩들썩하게 할 수 있나요? 이거 들었다 놨다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올해 정책자금이 최악의 경우 15조 그러다 한 20조 정도는 투입되겠죠. 많으면 30조? 그래도 이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없다.
고가 아파트 비중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좀 그나마 가격이 좀 쌌던 곳들의 거래량이 조금 더 나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분양권 거래는 아직까지 신고되는 게 좀 시원찮고요.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4월달 들어서. 분양권 거래 그렇게 뭐 거래량이 많지도 않죠. 거래량이 그렇게 확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매물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풀려 있죠. 대구에 매물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풀려 있는데 한 달에 한 200개 정도 거래가 된다. 무피, 마피 위주. 풀피 붙어서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희소하다. 또 뭐 알파크 사가지고 이것도 전매 해제되면 또 몇 개월 있다가 팔 수 있나요? 8월달 입주 예정. 제가 입주 기간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시절이 계속 수상합니다. 전세 거래량이 이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전세를 살아줘야 될 사람들이 매매로 가버렸다.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언제까지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을래. 그래서 사람들이 화나서 집을 사버렸어요. 그럼 나는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데 전세를 놔야 되는데 이 분노한 젊은이들이 집을 사버렸어요. 매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내 집에 전세가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들도 지금 대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 비슷한 시기와 견주어보면 2월 달부터 아무튼 전세 거래는 좀 사뭇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1,500건 정도 거래가 일어나다가 거래량이 한 300건 정도 늘어났으면 전세 거래는 한 300건 정도 줄어드는 이런 형태. 전반적인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이 다 수요자다. 그렇게 보기도 힘들 정도. 수요는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시기. 평균 전세 가격 2억 2천. 평균 매매 가격 3억 2천. 전세가율은 전체 평균적으로는 70% 정도. 고가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은 50% 정도 수준. 수성구에 12억짜리 집을 하나 살려고 하면 전세 가격이 보통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럼 내 돈 6억을 투입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남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취득세, 등록세 또 이런 것도 부으면 그거 다 빼고 내 돈 6억을 투입해서 들어가고 전세입자 6억짜리를 받았다. 내 통장은 늘 0입니다. 내가 6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금리는 좀 내려왔는데 대충 4% 이율만 잡아도 1년에 2,400만원. 한 달 기준으로 한 200만원 정도 내 생활에 플러스가 되죠. 근데 집을 사는 순간 플러스 되는 건 없다. 그냥 집값이 오르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해야 된다. 집값이 오르려면 경제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된다. 하지만 국민소득은 지난 5년간 35,000불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일부 반도체 살아나는 것 언론에서 계속 띄우고 있다. 자동차 대단하다고 늘 띄우고 있다. 정유화학 마탱이 가고 있죠. 조선업도 수준은 엄청 많이 하고 있다는 거 하는데 이거 그다지 많이 남는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양면들을 다 같이 다뤄주면 좋은데 이거 아니죠. 중국과 견주었을 때 계속 밀리는 부분들이 계속 생긴다. 디스플레이, 휴대폰 이런 것들 계속 버텨내지 못하고 있죠. 3억 미만 전세 비중 계속 올라갑니다. 4억 이상 전세 비중은 계속 내려와요.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이 이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2019년 수준까지 와 있어요. 엄청 많이 떨어진 거예요. 4억 이상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6억 이상 거래도 잘 없는 거죠. 월세 거래량도 많지 않다는 부분. 월세 가격 떨어지면 보증금은 올라가는데 보증금 별로 안 올라가죠. 월세 가격도 조금씩 빠지고 있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댓글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북구 쪽은 크게 오르지 않았고 크게 안 빠지고 이런 느낌이죠. 크게 반등하지 못했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같이
이 연식이 너무 들어버리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북구 뭐 칠곡 요런 쪽 느낌이고, 북구 전체 평균을 봤을 때도 대구에서는 그렇게 집값이 높은 동네는 아니죠. 성당 내면 여기도 괜찮습니다. 큰 도로나 이런 것들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 이래서 좀 조용한가요? 예, 그래도 차는 좀 있나? 옆에 인근에 학교들도 좀 있고, 추후에 또 뭐 시간을 두고 대구시청이 이전한다든지 하면은 또다시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겠고, 직주 근접의 쇼핑몰 그건 너무 비싸요. 주상복합의 상가들 너무 비쌉니다. 제가 어, 좀 비아냥대듯이 이야기하면 정말 임대 아파트를 그러잖아요. 주상복합. 여기 임대, 매매, 임대, 매매, 임대 아파트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여기는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요. 분양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만한 소득을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그거 싸게 한번 임대 내놓게 되면은 계속 자기가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일반 개인이 분양받은 경우라면은 너무나 고통스럽죠. 옛날 뭐 주상복합들 보면요, 한 10년, 20년이 지나도 회사 보유분 그러면서 아직도 그런 것이 있어요. 네, 뭐 특례, 신생아 특례 정책자금 대부분은 대환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태. 근데 그 대환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매매로 분류를 해가지고 좀 뻥튀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전세 DSR도 한다고 했습니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다고 이야기한 데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커피전님 아까도 제가 여기 댓글에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중에서 요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매수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부분이라면 이때를 기다려야 되지, 지금은 좀 급한 느낌. 자, 가파르게 상승했던 아파트 가격이 큰 충격을 받고 이 추세보다 왠지 뭔가 좀 더 하락한 느낌이었다가 요렇게 지금 줄 타고 가고 있는 느낌. 근데 이 가운데 고가의 아파트들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 저가의 아파트들은 힘을 못 쓰는 모습. 이렇게 차트를 그리면 조금 좀 그러네. 요 정도 반등했다가 반등하는 모양새도 고가의 아파트들은 더 반등하고 저가의 아파트들은 덜 반등한 상태에서 지금 작년 10월 이후로 23년 10월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좀 저가의 아파트들은 그 이전의 저점을 깰 정도. 물론 여기에도 국지적으로 굉장히 낮은 가격이 있긴 했어요. 하지만 이 중에 상당수는 처분 조건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처분했는 물건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 외의 것들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죠. 고가 아파트들도 약간 서로 다른 양태를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조금 더 버티는 곳, 조금 못 버티는 곳, 이 둘 사이에 지금 이격이 굉장히 크게 발생해 있는 상태. 그렇다고 저가격의 아파트들이 튀어오르기에는 이 매도 물량의 압박이 너무나 거셉니다. 튀어오르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면 이대로 양극화는 계속 발생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 분명히 여기에서도 무너지는 것들이 분명히 나온다. 모든 사람이 다 잘 버티는 것은 아니다. 뭐 여기 국지적으로 여기 막 10억 뭐 20억 뭐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억 이하의 물건들 또 이런 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은 좀 크게 있는 것들은 뭐 범위를 평균값 뭐 대표값이나 이런 곳에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오는 곳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범어 아이파크 국평 기준으로 10억짜리 집에 살면요, 요거 은행 금리 한 3.8% 잡으면 3,800만 원 연간 나누기 12, 뭐 재산세 이런 거 다 빼고 하면 월 대략 300만 원, 월세 나는 300만 원 정도의 살 능력이 된다. 그러면 소득은 한 1,200만 원, 월 통장에 딱 찍히는 돈이 한 1,200만 원, 그 정도 되는 사람 같으면은 저런 국평에 사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아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다. 구입은 아까도 매력적인 물건 보셨잖아요. 그 올해도 계속 나옵니다. 자영업 유익이라든지 뭐 유류세 인하 부분 같은 것들도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이 연장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재고 따지고 있는데요. 만약 유류세를 인하 적용되는 부분이 끝이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더 큰 위기들이 더 빠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PF 터지면은요.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할인 분양을 해서라든지 처분하고 이런 물건들도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중공업 미분양 이런 개수와 무관하게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럼 지금 가격에 안 사주는데요. 오늘 제일 비싸게 거래된 아파트 뭔가요 오늘? 빌리브 헤리티지. 뭐 공매로 내놔도 안 사주는데요. 할인 분양 하잖아요. 25% 정도 맞을 거예요. 15억, 16억 우리 공매 사이트 제가 한 번씩 온비도 공매 사이트에서 캡처해서 보여드렸죠. 15억 후반대였던 것 같은데요. 25% 할인하잖아요. 이 가격에도 안 사고 뭐 신세계니까 신세계 그룹 자체도 좀 비청비청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적자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을 빼놓고 어딘가에서 현금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 자금이 순환하지 않으면은 피가 순환하지 않으면 살이 썩듯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안 동대구 4억 3천. 그러면 분명히 또 얘가 살짝 빠지고 있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괜찮다 했는 지역들인데도 슬금슬금 빠지는 물건들이 나온다. 거래량이 많다곤 하지만 좀 늘어났다곤 하지만 3억 이하 쪽 예, 그런 쪽의 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마무리를 드렸던가요? 아까 차트를 그리다가 마무리를 드렸던가요? 그래서 그 제 지인이 이제 집 사러 가도 되나라고 물었을 때 집 사러 가도 되냐라고 물었을 때 뭔가 이상해졌다. 여기 고가의 아파트들을 형성하고 있던 것들의 가격이 조정받는 아까 말씀드렸네요. 네, 그 부분 오늘 방송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올해 안에 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런 것들을 그냥 막연히 그냥 예측하고 희망사항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더라. 나는 뭐 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따로 희망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여기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구매를 오랫동안 기다려 오신 분이나 이런 분들 뭐 또다시 집값이 오를까봐 또다시 좌절감에 아무것도 못할까봐 그런 상황은 안 왔으면 좋겠다. 네. 계속 살펴보는 부분들이잖아요. 이러다 또 못 사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다. 요약하고 마무리할게요. 매력적이네요 라는 말이 나와도 시간은 충분하다. 오늘 매력적인 물건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봤었고요.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왜? 인기 있는 지역이라고 했던 아파트들도 가격 버티는 모양새가 강했지만 한두 건씩 하방으로 이탈하는 것들이 나오는 것 같다. 언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표면적인 부분만 살펴보지 말고 한번 뒤집어서도 생각해보자. 지금 요 시기다. 가격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는 기간들 그리고 기간도 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다. 님을 태우지 않고는 이 버스는 출발하지 않는다. 기다리는 님들이 많이 탑승을 해야지 이 버스는 출발한다. 많이 탑승할수록 출발하는 시기는 빨라질 수 있다. 전부 다 재고 따지고 있는데 올라가지 못합니다. 과거처럼 올라가면서 사람들을 조급증을 나게 만들어서 너도 나도 같이
같이 탑승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님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갑니다. 안 데리고는 갈 수가 없는 것 같다. 10년을 경영하여 국평 아파 구해보니 나 한간 1금융 한간 2금융 한간에 1금융 한간에 2금융 한간 맞춰두고 이세는 드릴 띠 없으니 계획만 하노라. 이렇게 대출을 많이 내지 않고도 자기 소득 범위 내에서 매력적인 물건들 구할 수 있는 시기들 아직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이렇게 희망사항 저희 단순 예측 이렇게 하다가 분위기 급변하면은 또 급변하는 대로 또 빠르게 전해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방송 시간 1시간 15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또 방송 한번 하고 나면 한 2시간 동안 또 퍼질러 자야지 또 좀 에너지 충전이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마지막 광고 말씀 쿠팡 알리 영상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영상은 일단 라이브로 올려두고 앞부분에 제가 한 4분 정도 방송 오시는 분 기다리면서 좀 정적이 흘렀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삭제된 영상으로도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서 한 요점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알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의 분위기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요점은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데 길게 풀어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